보이시나요? 전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헤어샵에 갈 때마다 손님 머리숱이 정말 많으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진짜 머리카락도 되게 두껍고 숱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제가 눈썹 문신을 하려고 피부과를 갔었어요. 근데 눈썹 문신을 해주시는 분이 갑자기 저보고 두피 문신도 하셔야겠다고 막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르마 타지는 부분 있죠? 그곳에 특히 하셔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전 머리숱 하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약간 뭐 숱이 좀 줄어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러다 찝찝해서 정수리 사진을 찍어 봤더니 와, 내 정수리가 왜 이렇게 휑해? 깜짝 놀랐죠. 사실 저는 탈모 샴푸나 탈모약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쓰기보다는 일단 내 정수리가 왜 이 지경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탈모 제품을 사용한다고 탈모 증상이 다들 괜찮아졌으면 사실 이 세상에 탈모인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즈픽입니다. 오늘은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저의 심각한 정수리 탈모를 어떻게 하면 빽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두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빽빽하게 만들고 나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수리 탈모가 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나서 폭풍 검색과 공부를 했더니 요즘은 정수리 탈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던데요. 일단 제가 보니까 모발 이식이나 탈모 치료를 받은 분들도 엄청 많고,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고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돌아간대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두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실천해보고 변화된 모습도 나누고 다른 분들도 의견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왜 정수리 탈모가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머리가 빠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염색하고 펌하고 이걸 반복했어요. 특히 저는 머리가 완전히 백모가 된 지 한 10년쯤 됐거든요. 머리가 완전 다 하얀 새치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꼴로 염색하고 1년에 2번쯤 펌을 해줬죠. 최근에 염색하면서 보니까 염색약 바르고 나서 두피가 완전히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그동안 두피한테 뭔 짓을 한 거야? 그리고 2번째 원인으로는 머리를 대충 감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거의 매일 감는 거니까 너무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머리 감는 시간이 막 2분 컷 막 그랬어요. 여러분은 머리 감는데 몇 분 걸리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두피한테 못할 짓이었더군요. 그리고 3번째 이유는 갱년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언젠가부터 드라이하고 나면 막 머리가 안 살고 축 처져 있는 느낌 있죠? 정말 너무 스타일이 안 살아요. 그리고 참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것만 탈모가 아니래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도 탈모의 형태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머리 감기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다 보니 감는 시간이 2분 컷이었다고요. 머리 감기의 포인트는 머리카락이 아니고 두피 세정이래요. 그러니 2분 갖고는 두피가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거고 그게 쌓여서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머리를 적시기 전에 빗으로 머리를 빗어줘요. 이래야 머리카락 엉킴도 방지해주고 머리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일부 떨어져 나간대요. 그리고 머리를 적시는데요.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미온수로 해줘야 되고요. 두피를 충분히 적셔야 돼요. 우리 사우나 가면 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지 않나요? 안 불리신다고요? 여튼 두피에 때를 불려야 하니 머리카락을 젖혀가면서 충분히 적셔주고 몇 분 정도 방치를 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머리 적시고 나서 양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샴푸를
딱 한 번, 머리가 긴 분들은 2번만 펌핑을 해서 손에 거품을 낸 다음에 두피를 문질러 줘야 해요. 저도 사실 손에서 거품 안 내고 머리카락에 직접 대고 거품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두피를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손가락 지문 있는 부분으로 적어도 3번 이상 충분히 두피 때를 벗긴다는 심정으로 문질러 주세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충분히 헹궈 주시고요. 머리 감은 후에 얼굴 세안을 해줘야 샴푸에 있는 계면 활성제가 얼굴에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대요. 이것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 남자분들 수건으로 머리 막 터시는 거, 그거 완전 치명적인 거 아시죠? 수건을 눌러서 물기를 없애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시는데요. 이때도 두피를 먼저 꼼꼼하게 말려주셔야 해요.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가능하면 찬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다는데, 이건 사실 저도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다가 마무리만 찬바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하면 모낭에 세균이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된대요. 바로 바싹 말리셔야겠죠. 여기까지가 머리 감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떠세요? 별거 아닌데 그동안 두피에 오히려 각질이 쌓이는 방식으로 해오시지 않았나요? 잊지 마세요. 핵심은 두피 세정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이 탈모가 되던 가늘어지던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정수리 부분은 근육이 없다 보니 혈액이 흐를 수 있는 혈관이 아주 제한적으로 있대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에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요즘 두피 마사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두피 괄사 마사지기라는 걸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흔한 걸로 하나 샀답니다. 저는 수시로 손가락을 이용하든 두피 마사지기를 이용하든 두피를 꼭꼭 눌러줘요. 그리고 머리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마사지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한대요.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주는 것도 반드시 해줘야 하고요. 운동이 탈모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였어요. 혈류가 부족하다는 것은 두피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영양이 없으니 머리에 힘이 없어져서 가늘어지거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탈모를 위해서도 우리 운동을 꾸준히 해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아시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각질과 피지, 그리고 세균, 혈류 부족 등에 의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거였어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야 두피 건강이 탄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방법들을 추가하는 것이 탈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진득하게 쭉 함께해서 탈모에서 벗어나 봐요. 다음에는 두피 상태를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볼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